스타 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. 참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. 예. 한 1조 원대의 그런 이 펀드 사기를 쳐가지고 아마 피해자가 한 4천여 명이 넘을 겁니다. 정말 나쁜 범죄죠. 라임 펀드 그 주범이죠. 사기 쳐가지고 징역 30년을 받았어요. 30년. 네. 그것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. 한 무기징역 받고 옛날 같으면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야 할 사람. 그 피눈물을 생각해 보세요. 그렇죠. 이 펀드나 이런 거 라임 옵티머스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좀 사악한 거죠.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 일반 서민들이 이게 피해자거든요. 그런 사람 대상으로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사기치고 했는데 이 정치권이 여기에 공공연하게 지금 개입한 게 이게 드러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 김봉현이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른바 옥중 편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옥중 편지의 내용이 검사들이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회유.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진술을 바꿔가지고 번복을 한 거죠. 그 옥중 편지는 가짜고 자기 변호인 민변 출신인 모양이에요. 그 변호인이 자꾸 유증을 교사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했다. 하고 또 진술을 번복했다. 그 얘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지금 뭐라고 진술을 바꿨냐면은 그때 2020년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된 거거든요. 2020년 10월 16일 날 옥중 편지가 김봉현이가 쓴 게 공개가 돼서 이 굉장히 이 시끄러웠던 와글와글한 적이 있어요. 와그라고 그랬죠. 뭐냐면은 검찰이 여당 수사 중에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석 그때 수석했잖아요. 강기정이 지금 광주시장. 그 사람을 네가 좀 이 자백해서 잡는데 협조해주면은 너 풀어줘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. 이런 거를 나한테 검찰이 회유했다. 그래서 옥중 편지가 공개됐으니까 신문에 얼마나 크게 쓸 거예요. 난리 났죠. 난리 그때. 났죠. 검찰이 저렇게 허위로 저렇게 자백을 유도해? 그때는 또 국민의힘이나 이쪽은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랑 민주당만 대상으로 회유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난 거예요. 그때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 로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싹 지워버렸다.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때 왜 민주당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거든요. 검찰총장 이제 쫓아내려고 난리 벌써 칠 때예요. 민주당이 왜 그 민주당 정치인만 검찰이 수사하냐? 또 검찰 개혁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한다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죠. 그래서 그때 그 옥중 공개가 2020년 10월 16일인데 그 일주일 전에 그 강기정 정무수석 지금 저기 광주시장 하는 사람 이 사람 그때 그 재판을 했었어요. 그때 강기정 5천만 원 뭐 먹었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이게 옥중 편지가 재판한 일주일 후에 공개되니까 이 재판도 의아무야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잘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수사가 제대로 안 돼버렸어요. 왜?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뺏어버렸어요. 그렇죠. 수사 완전히 스톱이 돼버렸어요, 그때. 거기다가 검사들도 자기가 술도 많이 접대를 했다. 이렇게 하면서 검사들은 또 몇 사람 술도 먹기는 먹은 모양이에요. 그래가지고 옷을 벗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이상호라고 부산 전 사활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뭐 노사모 무슨 대표인가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도 돈 주었는데 그거 정치자금 제공한 사실 없다. 이것도 진술 번복을 해버렸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. 그 옥중 편지 그 무렵에.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서 추미애가 이거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의 말하자면 지시를 받는 그 검사들이 완전히 짜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 해갖고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해버린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지금 옥중 편지가 가짜였다고 그 김봉현 라임 주범이 이게 이실직고를 한 거죠. 그럼 그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 그 옥중 편지 조작의 주범이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래요. 그러니까 이모 변호사. 변호사가
뭐 LKB 같은 로펌 소속 다른 변호사 같이 해서 이거를 옥중 편지를 쓰게 했다. 뭐 이런 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변호사 또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고발 대리인으로 또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 변호사 마누라가 민주당 지금 아주 강성 의원 또 보좌관이래요. 그래갖고 네. 검수완박 주도한 그 네.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네. 있다면서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중 교사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나서는 멀쩡하니 지금 김건희, 한동훈 고발 사건 또 변호하고 앉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검수완박 주도한 의원의 보좌관까지 됐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동민 의원도 그때 라임에서 네. 양복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어요. 그때 왜 청와대 그 비서실장 누구죠? 임 뭐예요? 임종석이. 네, 임종석 같은 경우 수사 다 오해만 됐잖아요. 임종석이도 아주 그쪽하고 긴밀한 호남 인맥들이니까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추미애가 수사지권 뺏어버리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그냥 싹 가랑져 버렸죠. 그래갖고 무혐의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지금이라도 이거 수사 다시 다 해야 됩니다.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특히 이 좌파 문재인 일당들이 이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농단을 너무 많이 했어요. 다 우야무야하고 덮어버리고 했는데 다시 열어서 해야죠. 뭐 채널A 같은 것도 위증 것도 다 그거 있잖아요. 그 감옥에 있는 뭐 이철인가요? 거기 VIK 뭐 그쪽도 위증해서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수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열고 온갖 나쁜 짓을 한 거예요. 그 당시 때 최강욱 지금 의원이 그 개입된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. 바로 잡는 거. 이런 옥중 편지까지도 조작한 게 좌파 정부의 진면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다 파해서 우리나라 검찰을 진짜 뭐 한 2배로 늘리더라도 샅샅이 다 파서 더 이상 정치와 관련된 조작, 범죄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진국 못 갑니다.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위증을 했을 때는 단순히 이모 변호사 혼자 자기가 뭔데 그렇게 위증 교사를 했겠습니까? 이 변호사도 뭔가 누구한테 오더를 받고 야 이거 위증 교사해 그래야 윤석열을 칠 수가 있어. 그렇게 해서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누가 또 밀실에서 구중궁궐 밀실에서 또 업무를 짰겠죠. 그러니까 문정권에서 이러한 뭐랄까 공작이랄까 이런 거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해요. 아니 문재인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시키려고 청와대가 총동원이 돼서 그 울산시장 시키는데 개입하고 관여하고 수사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. 그 울산시장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이건 일도 아니죠. 여기도 강기정도 개입돼 있고 다 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다 개입된 거잖아요. 이것뿐만 아니라 한명숙이도 그때 무슨 깜빵에 있는 무슨 죄인 수감자가 그때 그 검사들이 나를 회유했다 해가 그것도 지금 나중에 무슨 재판까지 받고 그 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? 그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논란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런 위증교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 이런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가는 그런 뭐 시민단체 아니었습니까?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민변 출신 아닙니까? 특히 좌파들 일부 시민단체들 이렇게 짜고 정말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. 이 뭐 가짜 이렇게 옥중 서신 같은 것도 공공연하게 만드는 거죠. 이 민변은 대법관도 됐고 대법관도 한 명 있잖아요. 민변 출신. 또 헌재 재판관도 이번에 나오는 그 이석태 씨인가 얼마 있다가 나오는 그 사람도 아마 민변 출신이니까.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청와대 뭐 정책실장은 전부 민변 출신들 뭐 그쪽 사람들이 참여연대 이쪽 사람들이 가서 다 했고 그래서 이런 그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조직적인 어떤 공작 정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수사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 있었던 일까지도 좀
잘 가려내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법 조치를 해야 네.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김봉현의 이중 교사 혐의 네.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여기 관련된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거든요. 예. 어떻게 그 옥중서신을 가짜로 씁니까? 예. 이거는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. 예.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밀한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. 만약에 그것이 이중이 아니고 진짜 김봉현이가 그 편지 전에 재판정에서 증언했던 대로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. 그때 스타 모빌리티 대표 이모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? 광주 무슨 MBC인가 거기 사장 했던 사람.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강기정이가 어떻게 광주시장이 될 수가 있냐 이거요. 그렇죠. 지금이라도 그게 밝혀지면은 바로 지금 광주시장에서 물러나서 깜빵에 가야죠. 그렇죠. 이런 일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이해찬이가 그랬잖아요. 뭐 민주당 정권이 뭐 50년, 100년 가고 정조 이래 처음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아서 이거 아주 오래 간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검찰은 완전히 죽여놓고 수사 뭐 중권 범죄부터 다 폐지해서 없애버리고 수사권도 뺏어버리고 민주당 청와대 마음 놓고 해먹은 거예요. 마음 놓고. 그래서 검수완박을 그렇죠. 수사 못하게. 그러니까 뭐 노웅래 의원 뭐 부체포 동의안 부결됐지만은 다들 열심히 부결에 참여한 게 뭐냐? 자기는 더 먹었거든. 자기는 더 먹었어. 아마 놀란 사람도 있고, 야, 3억 원뿐이 안 나왔어? 나는 한 10억 먹었는데. 그렇지. 다 먹은 거니까. 이거 하다 보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일치단결하는데 이거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느님이 나서서 저놈들을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법과 정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 수사도 하고 지금 다시 정권 교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부결 전에 전 의원들한테 전화도 걸고 뭐 편지도 보내고 또 1대1도 만났는데 가서 그런 얘기도 했을지 모르죠. 지난번 총선 때 좀 뭐 선물 받으셨죠? 그러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김만배한테서 나온 그 뭐 대금 형식으로 수백억 찾아가고 현금으로 그냥 찾아간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? 막 부렸다고 봐야 돼요. 막 부렸다고 봐야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만나서 확인을 한 거죠. 그때 몇 억 보냈는데 받으셨는지요?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그럴 거 아니에요. 네, 부결 표 찍겠습니다.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려가지고 우리 진짜 그 오염되고 더러운 이런 부패의 골이 이제 완전히 좀 씻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. 그거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시킨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는 잘 하고 있는데 그거 더 잘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촉구를 합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